그 황교안 전 대표의 삭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사진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삭발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당시 문재인 정부 때여가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했던 걸로. 아 그래요? 예, 기억이 남. 예, 실제로 그렇게 나오네요. 삭발만 생각이 나고 뭐 때문에 삭발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이거 상민 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보세요. 머리카락 사퇴하십시오. 뭐 예, 그분의 그 네. 저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예. 부정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양반이 남는 장사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뭐 무슨 저기 뭐 아. 당 대표 나올 때, 예, 뭐 예. 무슨 당 대선 후보 경선 나올 때 예. 항상 부정선거 규명하겠다. 예. 이랬더니 어마어마한 코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를 못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좋은 호재를 만나가지고 윤석열의 변호인까지 합류하고. 예. 정말 정치인들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예. 전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아, 뭐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변호인 쪽에서 네. 뭐 이걸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래 한번 저 얘기해봐. 그리고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자들하고 황교안 변호사 자격으로 어떤 대목 기억이 나냐면 서부지법 폭도들 무리에 대한 어떤 변호가 정당한 것이냐를 두고 기자들과 황교안 변호사 자격으로 막 토론을 하는데 그 야심한 시각에 좀 어둑어둑했던 시점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이게 뭐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데 황교안 변호사도 제대로 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말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참 안쓰러웠다라는 생각은 좀 일생 들었습니다. 뭐 토론을 해봤어야지 취조만 했으니까. 예. 참 특이한 양반인데 그 네. 양반이 이제 교회에서는 네. 장로기도 하지만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분이 1980년에 그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그 사법연수원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지금 사법연수원은 고양시에 있나?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옮겼을 거예요. 예, 어디인가로 옮겼는데 옛날에 그 사법연수원 어디 있었냐면은 그 서울역 부근 옛날에 중앙일보 있었던 순화동 서소문 쪽에 예. 서소문 쪽에 있었다고요. 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사법연수원 수업 듣고 그리고 저녁에는 수원에 있는 네. 수도침례 신학교 네. 거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전도사가 된 거지. 검사가 나중에 됐지만은 일단 그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신학교도 다닌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두터웠군요.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근데 수도침신 거기 신학교 교장이 예. 김장환 목사야. 예. 그래서 이 김장환 목사가 예. 그 극우 정치 세력의 거의 예. 뭐 상징, 예. 뭐 멘토 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야, 그 정치인들이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떤 목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들을 수 있는 분은 우리 김용민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성일 침례교회 그 저 예. 목동 쪽에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예. 거기에서도 그러면 색소폰도 배우고 했다라는 겁니까? 색소폰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혹시나 색소폰 불었나 싶어가지고 아니 뭐 부를 예. 수 있죠. 그럼요. 그 그럼요. 예전에 그 예. 기독교 특기니까. 잡지에 보니까 네. 이 양반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오타가 싶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으면은 예.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좋은 목소리 좋잖아요. 네. 읽으면 일단 방음도 안 될 것 같고 예수님 사퇴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그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어쨌든 극우 개신교 집단이 이제 이 어떤 현장 집회를 이끌어가는 큰 축이잖아요.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이렇게 축에 돼 있는데 네. 윤석열이 석방하면서 성경 얘기를 꺼낸 걸 보면 이 사람들을 유념해서 꺼낸 것이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연단에 올라서 윤석열이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장성철 평론가가 오늘 어디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석방된 윤석열이 또 보수 유튜브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가능성까지 나와서 심지어 또 그 보수 유튜브를 촬영하려면 관저로 불러야 되니까 그 관저에 윤석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건희까지 같이 출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다양한 상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저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형사재판 피의자로서 예. 피고로서 네. 재판을 받는 와중에는 뭐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면은 아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평화나무가 말이죠. 윤석열이가 파면되면은 네. 그 이튿날 이미 예고했습니다. 음. 아내가 네.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거 아. 갖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저희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건 안 하셨군요. 아니, 저번에 일단은 한번 한번 언급하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예. 그 정권 초에 예.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다시 하신단 네, 말씀이시군요. 각하하고 기각의 차이가 뭐냐? 각하는 아예 접수를 안 하는 거고 예, 예. 기각이나 혹은 뭐 불송치 무혐의는 그냥 일단 검토라도 해보는 거잖아요. 접수를 해서 수사를 해서 결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고발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불송치가 났는데 재고발이 안 돼요. 예.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각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고발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실제 구약을 다 외울 수 있는. 그렇지.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우면은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불송치 무혐의가 되는 건데 예. 만약에 못 외운다 그러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 고통을 왜 이재명 대표만 당합니까? 예. 우리 윤석열도 당해야지. 야, 근데 그 이제 굉장히 그 희대의 사건이 되겠네요.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실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구약을 다 외워야지. 어디에서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유튜브에서 구약을 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경찰서 나와서 경찰서 외워야지. 나와서 구약을 다 그래서 읽어야 되나요? 내가 이제 목사로서 내가 절충한 예. 양보안을 내놓겠습니다. 예, 양보하는 뭡니까? 민수기만 외우면 다 외운 걸로 민수기가 간주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워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뭐 지명, 예. 사람 숫자 뭐 그리고 사람 이름 예. 이게 다 저기 구약 시대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죠. 민수기가 그래도 조금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고난도이니까. 읽기도 힘든데 그걸 외운다면 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민수기 정도 다 외우면 그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못 외울 걸 예. 절대 못 외웁니다. 그리고 고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성경 책이 있는데 뭐하러 외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민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 김민숙, 박민숙 그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 그렇죠. 예. 사람 백성 민자에다가 예. 숫자 할 때 수, 민수기, 사람 숫자를 세는 네. 기록한 그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 예. 민수기만 외워도 내 인정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펼쳐보세요. 아니 심지어 어떤 분은 잘 성경을 아시는지 하이머 CH님은 민수기 레위기는 외우는 거 이 정도면 인정한다. 이런 레위기까지 레위기도 어려운가 봐요. 레위기 무척 어렵죠.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로 말할 수가. 그래서 예. 내가 양보한 절충안을 내놓은 거라니까. 와 심지어 에스더님은 신부님들도 민수기를 못 외운대. 아니요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외울 이유가 없어. 성경책이 있는데 뭐하러 외워 그거를. 예, 아니 여러분. 뭐 중요한 뭐 우리 예. 삶의 교훈이 되고 네. 또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은 외울 수 있겠지만은 예. 그 왜 외워요? 사람 숫자하고 뭐 그 이름하고 그런 거 지명을 왜 외웁니까? 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어떤 분은 그분은 발음이 안 돼서 못 외울 거다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뭐 외우면은 예. 외우면 됩니다. 예. 그 저기 사실 이거는 그 농담이 아니라 예. 윤석열이 그때 예. 왜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그 왜 손에 예. 왕자 사건 터지고 나서 기독교계가 예. 단체로 굉장히 예. 의아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 추술적 무속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윤석열이. 예. 그럼 우리가 지지할 수 없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평균 민심이었다고. 대부분. 자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2021년 10월이었는데 초에 그 윤석열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 김장한 목사가 준 그 성경책을 목욕 가방 들듯이 들고 들어가면서 예.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기자하고 유튜버 앞에서 우리 아내가 신심이 아주 깊어서 신앙이 아주 깊어서 예.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네. 그 사람들이 와 이래요. 뭐 와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예. 그는 명백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기독교인들의 맞습니다. 표를 얻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건데 예.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예.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파면당하면 그 이튿날에 혹은 퇴임하면 그 이튿날에 예. 반드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이사장님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면서 네. 마지막으로요. 시간 좀 괜찮으시면 언론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예. 오늘 100분 토론에요. 이준석 의원이 나와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니 근데 그 100분 토론은 대선 주자를 한 명 앉혀놓고 여러 명의 패널이 실제 대선 주자를 뭐랄까 불편한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장성철 소장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예.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아삼육 관계고 또 유튜브도 같이 하셨는데 박성태, 장성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세 분이 연달아서 대선 주자급의 뭐 당 대표급이든 뭐 이재명 대표도 출연을 했었고 다 그날만은 했는데 따로 저기 저 장성철 빼고 신인규 변호사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정준희 교수님이 100분 토론을 그만둔 이후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토론을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출연을 한 거예요. 이준석은 당사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하차를 선언한 그런 배경이 있었다 보니 저도 이제 요 대목에서 언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저기 목사님도 주로 많이 모니터링 하셨던 실제로 과거에 그 CBS 관련돼서는 잘 아시니까 아이고 CBS 역사는 지금 CBS 예. 거의 국장급보다도 CBS 역사를 꿰뚫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네. 이번 주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김현정 앵커께서 복귀를 하셔서 첫 일성이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 자체가 어이없고 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게스트가 이제 한동훈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논란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준석 의원이 말이죠. 진보적인 또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언론인들한테 굉장히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게스트로 많이 나오죠. 예, 예. 그 정준희 교수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 정준희 교수의 뜻에 반하게 이준석이 그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이준석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매우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은 여권 정치인인데 이런 뭐 MBC 등 언론 노조가 강세인 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또 지금 국회 과방위원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또 이런 언론 노조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뭐 이진숙 등의 눈꼴 사나운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 의원이 나를 세우고 이런 거 봐서는 예. 같은 편에 설 수 있겠다. 예전에 사실 제가 놀란 게 있었는데 예. 한때 제가 그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네, 네, 네. 출연도 했지만은 그 섭외까지 한 적도 있어요. 인터뷰를 제가 직접 예. 섭외는 아니고 예. 인터뷰 문안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제가 확실히 거기서 느낀 거는 라디오 인터뷰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 큰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어. 심지어는 MB가 서울시장 지냈잖아요. 예, 예. 후임 서울시장으로 이제 사실은 홍준표 예. 이 형님이 자기를 밀어줄 줄 알았는데 오세훈을 밀었어요. 2006년에. 아, 예. 이게 얼마나 빡칩니까? 그래서 네. 경선에서 떨어졌어. 이튿날이면 나는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 홍준표가 새벽 6시 때 전화 인터뷰에 응하는 거야. 아. 야,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뭐 하여튼 언론 인터뷰는 성실하게 하는 그 양반을 보면서 예. 야, 이 양반은 어떻게든 큰 정치인이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준석이 바로 그 모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김현정하고 예.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회사 입장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 친분은 없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고 그 프로그램 담당 CP도 뭐 연락 한 번 한 적 없다,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워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CP는 얼마 전까지 그 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PD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지금 CP가 예, 예. 뭐 그래서 이준석하고 별 인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김현정 앵커와 이준석 두 분 음, 사이에서 네. 그 정도의 친분은 아니다라는 어떤 설명을 그 CP가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CP 예. 김현정과 이준석의 사이. 사이에서. 예. 뭐 일방적인 주장인데 뭐, 알겠습니다. 뭐 자기들의 주장이라고 뭐 예. 받아들여야죠. 아니 그러면은 큰 정치인이 된 겁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 정도면? 적어도 CBS에서는 인정받는 건데 예. 제가 SBS 라디오 진행했었잖아요. 예. 와 거기 이준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 부르면 나와 부르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예. 배우고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뭐 물론 이제 뭐 아무나 부르진 않죠. 이준석처럼 재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싸울 땐 또 싸울 줄 아는 뭐 해박한 어떤 토론 실력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사실 보수 정치인들이 네.
이게 이해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긴 또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불려 나가는 것이고 뭐 사실 부를 사람도 없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이 시장을 개척한 거지. 예. 아니 한동훈도 100분 토론 나갈 자격이 되는데. 한동훈이 그 저기 당내 경선이나 통과를 해야죠. 예. 그거 지금 꼴등 아니에요, 꼴등.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그다음에 네. 그 한동훈 아닙니까? 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어떻게든 자기 체급을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같게 만들려고 예. 이재명 대표가 네. 내가 나온 이후로 중도 운운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것도 좋은 정치 기술입니다. 예, 그런 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설레발도 정치 기술은 기술이에요. 아니 그 오늘 나온 발언 중에 음. 공수처 폐지 법안을 이준석 의원이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공수처가 잘못이 있었나요 이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보수표를 받기 위해서 네. 보수 쪽은 공수처를 매우 싫어합니다. 네. 그 자체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떤 손수건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공수처가 사실은 입법할 때부터 공수처법을 입법할 때부터 한계가 많았지요. 이건 사실은 뭐 공수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권한도 인력도 예산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던 공수처를 만들었던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 공수처 문제나 이제 수사권 관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대두돼서 이제 평가를 받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검찰과 판사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문제로. 그러니까 네. 그 공수처장이 또 차장이 네네. 지금껏 뭐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권 때나 뭐 이렇다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공수처장과 차장을 맡느냐, 또 검사를 누가 맡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금 보강이 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배치하면은 금방 공수처의 위상과 권능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진욱 처장, 지금 오동훈 처장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싸워본 적도 없고 네. 싸울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검찰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뭐 최초의 구속 사례가 윤석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네. 뭐 이제 뭐 물론 조직이 좀 작고 뭐 예산도 적고 뭐 체계도 좀 이번에 좀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다 할 수사와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것도 해낼 의지가 없었던 김진욱 처장, 오동훈 처장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이번에 됩니다.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지원 평론가가 말씀하고 가셨으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긴급 체포하는 모습 입건됐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보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처장을 바꿔야 된다고 참 봅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순서였고요. 오늘 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시고 좀 더 추가적인 시간 쓰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오늘 화요일 이 시간 죄송합니다. 박진영 평론가님은 먼저 좀 들어가셨고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이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 정치 라이브는 내일 저녁 10시에도 밤 10시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3명이 출연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예고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분들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좀 바꾸는 모양이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꼭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하셨고요. 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을 벌써 4컵이나 드신 걸 보니까 목사님 너무 열띠게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저녁에 좀 짜게 먹었어. 뭐 드셨길래?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짜게 드셨던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훈민정음님 김엄마 자주 모셔주세요. 김엄마 너무 재밌습니다. 이사장님 파이팅이라고 많은 또 이제 팬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었네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